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에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180 이내에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인용시에는 60일 이내 대선. 자, 이렇게 되면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 지금 변수가요. 지금은 8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원래 5차까지 잡아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에 통보를 했었고 이제 추가로 3개가 더 잡혔고요. 이제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더 계속 잡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제기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변론들이 앞으로 더 들어봐야겠구나. 또 그런 대통령의 변론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또 그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누구를 불러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부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의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는 오롯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뭐 증인이 많다 뭐 기간이 길다 이런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저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겨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대체적인 주장인 것이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의회의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이 몇 개나 공포되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제표결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200표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본래의 목표는 그 국민의힘의 과거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주 말하잖아요. 야당은 견제하는 역할인 거지 행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행정부를 운영한 것은 여당이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무언가를 행정권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은 조금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2요구권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방어적인 측면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와중에도 거의 대부분은 탄핵 아니면 특검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까지 계속해서 특검을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민생 법안 관련해서도 뭐 양곡법, 오늘 교육법, 방송법, 뭐 국회 증감법 사실 이런 것들 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고 해서 당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들을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부의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력을 침범하는 수준으로까지 강압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탄핵 남용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서만 단순히 국무위원만 탄핵을 시킨 것이 아니라 검사까지 탄핵을 시키면서 이 사법 권력까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지금 사실상 이 젊은 세대들이 판단하는 것은 저는 이 비상계엄 직후로 이 젊은 층이 정치 고관여층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윤 대통령의 이해 안 되는 의사결정 그 이전에 과연 어떤 인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조목조목 짚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좀 이 제대로 된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젊은 층 얘기를 해주시는데 젊은 층 중에도 또 생각이 다른 분들 많죠. 우리가 뭐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으로 나섰던 그리고 한남동으로 달려갔던 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야당 때문에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말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권 남용했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때문에 일을 못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총선 때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 민심은 못 보십니까? 그건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로 뽑혀가지고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민심을 적확하게 보려면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를 지적하기 이전에 왜 민주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사실은 본인에게 주어졌던 야당과 어떤 정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에도 사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명분으로 야당 핑계를 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고 하는 게 결국 다 말에 맞지 않다. 실제로도 예산 삭감을 주요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했던 당시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대통령은 예산하는 데에서 설명하는 시정연설에도 나오지 않아 놓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안타까운 것이요. 저는 그 박성민 최고나 아니면 우리 이 박민영 대변인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 대화 타협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를 만약에 야당 측의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또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괴니까 구속해야 된다, 빨리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을 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밤을 세워서라도 민생 입법을 뭘 통과시킬 건지를 고민하시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나셔서 지금 국민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경제 단체들을 만나서 안심을 시켜야 될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런 수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이 관심을 갖던 야당이 관심을 갖던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자기 할 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조보는 내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필요하다라면 기소를 해서 아마 재판에 회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심판 여부와 상관없이 공조본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상관없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지금 보여준다라면 계엄에 놀란 국민, 탄핵에 놀란 국민이 이제는 정치권을 믿고 생업에 종사해도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국정 안정을 꾀하는 쪽으로 여야가 대타협을 이뤘으면 어땠을까? 다수 국민은 그걸 좀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두 분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끊은 건 아니고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야당과의 대화가 없었다라고 한 거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일변도로 수사가 계속됐다는 거 많은 야당 지지자들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 헌재에서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이것은 헌법재판관 9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측 입장을 들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한 발 양보할 때니 당신도 양보해서 이 법 국민을 위해서 통과시킵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나서 지금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만